그냥 그 원래 글을 쓰시던 분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 피트니스 선수. 피트니스 선수로 지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카톡을 보니까 네. 수상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올해는 뭐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는 상태긴 한데 올해도 뭐 코로나 여파가 끝나고 시합이 다시 재개된다면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국민에 영향을 다 미치긴 하네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 좀 선수로서 조금 더 다양한 도전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 하필 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들이 취소되고 세계적인 경기들도 좀 올림픽도 연기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훈련에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디빌더 선수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만져봐도 네. 되나요? 아, 네. 아, 네, 단단하네요. 주사 맞으신 거 아니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즘 뭐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오늘 모자도 쓰고 왔지만 팀 내추럴 바디라는 내추럴 운동 피트니스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전한 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조금 이 피트니스 문화를 조금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계속 좀 클린 피트니스를 위해서 동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선수분들도 육성도 하고 계시고. 일부 저희 팀의 이제 선수단은 육성보다는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아. 그런 마음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이제 목차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게 그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좀 부러워할 법한 그 테크트를 다신 것 같아요. 네. 직장을 다니시다가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잘 돼서 그다음 이쪽으로 아예 전향하신 그런 케이스가 맞는 거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의 기로에 있어서 제가 계속 삼성에서의 삶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잘 돼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퇴직한 지 만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정말 기반을 많이 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면서도 내가 3년만 내 인생에 좀 몰두해보고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3년이 사실 지난 3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적인 입장도 이렇게 책임을 떠 안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책 보니까 거의 삼성그룹에서 과장 진급을 앞두고 계셨고 네. 그때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과장 진급을 하셨습니까? 과장 진급을 안 하고 대리 말년에 마지막 차에 과장 진급 바로 직전에 퇴사를 한 거죠. 정말 너무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때 직장을 거의 한 8년 정도 다니시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8년 정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운동을 중간에 시작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 삼성이라는 회사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라서가 아니라 신입사원들이 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까지 회사 생활에 몰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회사 생활에서 또 도태될 수밖에 없을 환경이 또 마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회사 생활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좀 재활이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뭐 술이나 뭐 다른 뭐 게으른 활동들에 계속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좀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발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게 한 4년 차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된 시기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다시 시작하고 나서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합을 준비한 게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년 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4년부터 지금까지 시합을 출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2011년, 2012년부터 준비를 했고 2014년 첫 경기를 뛰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 중간에 사실 퇴직을 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뭐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현장 발령이 났어요. 아, 예,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과장 진급을 앞두고 과장 진급 앞두고 또 현장 경험이 중요하니 다시 현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딱 두 가지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육아, 운동 이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출근, 퇴근 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크게 그 두 가지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돼서 처음에는 일단 육아휴직을 한 거고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책을 좀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작가님들도 만나고 컨설팅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책을 컨설팅 받은 거 아니고요. 책 쓰는 방법을 컨설팅 받은 거죠. 그리고 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썼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노력을 쏟은 뭔가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내 책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또 애정이나 애착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책을 출간하고 났더니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었다기보다는 노력을 하면 뭔가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삼성에서의 노력만큼 내가 이 삼성 외 퇴사의 삶을 내에 노력을 쏟는다면 퇴사의 삶도 괜찮겠네 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했죠. 그러면 오늘 지금 들려주실 그런 이야기들의 타켓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충분히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네, 부분인 당연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일지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운동일지, 식단일지 같은 걸 계속 써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 다닐 때 일지를 보면 저희 8시 출근이었는데 저 6시에 출근을 해서요. 8시, 7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또 운동을 했어요. 저는 45분 이렇게 운동하고 빨리 씻고 또 저녁 일과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 또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 뭐 30분 40분 되는 시간 또 다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 처리를 하고 퇴근하고 또 운동을 했어요. 네. 원래 운동을 그냥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좋아해도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죠. 그때는 이게 왜냐면 내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내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몸이 좋아지고 내 자신 스스로가 통제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뭐냐면 회사의 업무도 따라서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운동의 좋은 측면이 뭐냐면 뇌 기능의 발달을 도모한다라는 측면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뇌와 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 뭐 인지 능력이라던가 업무 처리 능력 뭐 그랬던 게 저는 그 당시에 운동의 영향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직장의 생활도 변하고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이제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난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저 회사 생활하면서 맨날 쟤는 운동해. 처음에는 이런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업무적인 성과들을 잘 내다 보니까 쟤는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네. 쟤한테 그럼 일을 줘야겠네. 그렇게 조금 저의 회사 내에서의 가치들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일반인 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몸도 좋아지고 직장 내 퍼포먼스도 증가하고 뭔가 이렇게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50일간의 변화로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기적의 50이라는 책을 쓴 거는 몸을 포커스로 쓴 게 아니고요. 뭐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있다면 50일 동안 온전한 노력을 좀 쏟아봐라. 그럼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성과가 다시 안 났다면 다시 50일을 더 해라. 그러니까 50일 단위의 뭔가의 목표를 향한 꾸준한 도전 그리고 기록
이런 걸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 그거를 이제 몸에 비유를 해서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몸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조금 최소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50일이 아닐까.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21일 동안 습관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21일, 3주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습관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 습관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념을 책에 도입했던 겁니다. 이 책대로라면 곰이 마늘을 먹고 네. 50일 만에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더 간절하다는